오늘 아침 일라디오.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날, 염소 뿔도 녹아내린다는 대서가 오늘입니다. 무척 더운 밤이었는데요. 다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 날씨 예보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날씨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극성을 부리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땀을 식히고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들을 잘 찾아서 이 여름 지혜롭게 보내셔야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남을 갖거나 모여 지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떨어져 지내는 가족에게 안부를 더 자주 묻고 마음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7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놈 퀴즈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놈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식재료로 알려진 이것. 비타민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와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고 하죠.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맑게 해준다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간의 채소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요즘처럼 피곤한 때는 더없이 좋은 우리 식재료인데요. 피로회복에 얼마나 좋냐면 가수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노래에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자, 여러분, 한여름 더위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것 많이 드시고 일어나. 자, 이제 일어나셔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없는 말들. KBS 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초에는 진짜 금대파다, 파테크다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값이 크게 올랐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죄송합니다. 예, 요즘은 대파값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가락시장에선 대파 1kg 상품이 812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평균값의 절반, 또 평년 7월 평균보다 42% 낮은데요. 3월 5,000원대까지 치솟았던 대파값은 5월까지 서서히 하락하다가 6월 1,000원대로 내려앉았고 7월엔 최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산지에서 대파 1kg 한 단을 출하하려면 작업비와 물류비를 합쳐 한 650원 정도가 드는데요. 지난 15일엔 1kg 상품 평균 경락값이 출하병을 훨씬 밑도는 5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3월에는 5,000원대였는데 지금은 1,000원 미치예요.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상당 기간 약세가 이어졌다는 게 지금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봄 대파 물량 급증,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름 대파 재배 증가 등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메인은 코로나19 4단계로 최근 마트, 식자재 업체, 식당 등 주요 거래처 발주량이 예년 이맘때 3분의 1로 확 줄었고요. 그리고 매일 재고가 쌓이고 더운 날씨로 망가지는 대파가 30%가량이나 돼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이런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품질 관리를 포기한 출하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또 심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여름 대파 재배 증가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강원 고랭지 대파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강원 평창 등 산지 관계자들은 전년 대비 25% 이상 면적이 늘었고 장마까지 끝나 생산량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타격도 있고 또 더운 날씨에 또 이제 고랭지 대파 등이 증가할 것까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실제 재배하는 농민들 또 산지에서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부 농민 사이에서는 아예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농협 전국협의회장께서는 산지 폐기 등 정부 차원의 수급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라고 상황을 전합니다. 또한 산지에서는 이런 대파값 폭락을 두고 일부 언론들의 이중잣대에 대한 쓴소리가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대파 재배 농민은 대파가 물가 등의 주범이라더니 값이 폭락하니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최고 진짜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올해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 폭염 일수는 평년의 9.8일보다 다소 많겠지만 2018년 같은 역대급 폭염보다는 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 농민의 온열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가축 폐사와 농작물 생육 저하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여름철 재해 대체 상황실을 중심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우선 폭염특보 발령 시 농민에게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지자체 합동으로 차량 접근이 어려운 논밭을 중심으로 드론 예찰 활동을 펼치고요.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서 이렇게 더위 쉼터를 가기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합니다. 특히 고령 농민 등 취약계층을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폭염특보 발령 지역의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농촌 현장봉사단, 영농도우미 등과 협조해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알리고요. 전국 5개 농업안전보건센터 연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예, 꼼꼼하게 좀 다가가는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겠어요. 축산 농가들도 걱정이 많겠네요. 네, 이렇게 축산 부분을 보면 폭염특보 지역 축산농가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을 합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환풍기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를 구입한 농가에 우선 지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정 적정 사용 밀도 점검 또한 강화가 되는데요. 특히 올해 육계와 토종닭을 시작으로 적정 사용 마리수 기준을 어긴 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작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지기동반과 주산지 농협 산지점검반 등을 통해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고온에 민감한 고랭지 배추는 예비 모종 130만 포기를 준비해서 생산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과는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재배 농가 6,600곳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합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저수지 저수요 관리와 배수로 준설 등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도 지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자, 남부 지역 농가들에게 부수입을 좀 주던 보리 농사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生산량이 4년 내 최저치였다고요? 네, 시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산 보리 생산량은 모두 12만 8,869톤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10%, 그리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인 2019년에 비해서 36% 감소한 양입니다. 종류별로는 쌀보리가 7만 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맥주보리 2만 9,800톤, 겉보리 2만 8,600여 톤 순이었습니다. 재배 면적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17.6% 감소한 28,823헥타르였습니다. 정부가 보리 수매제를 폐지한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생육 기간 중 기량 피해가 적어서 단위 수확량, 즉 단수가 크게 개선이 되며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생산 감소가 되고 있는데 주산지 상황은 어떨지, 상황을 개선할 대책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리 소비량이 줄고 농협계약 재배 가격이 하락해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다라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보리값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농협경제지주의 추정용 보리계약 재배인데요. 2018년에서 2019년에 공급과잉 여파로 올해는 수납값이 40kg들이 한 포대당 2만 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보리 소비 자체가 줄은 데다가 찰보리빵 등 가공식품 판매 또한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는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10년 전 정부 수매가 폐지가 됐고요. 또 결국 농협경제지주가 주정용 보리 5만여 통을 매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판로 지원책이 없습니다. 결국 매년 보리 생산량 60% 이상을 농민과 지역 농협이 각계전투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겉보리 재배가 많은 전북에선 매입업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지역농협조합장은 농민들이 우리 농협에 위탁한 겉보리가 작년에 40kg들이 1,000포대였는데 올해는 4,000포대나 된다며 겉보리는 판로 자체가 어려워서 애로가 크다고 말합니다. 이 농협도 당초 15일이던 수매 시한을 30일까지 연장해서 올해 계약 물량을 전부 매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주정업계도 상생정신으로 국산보리 매입을 늘리고 식품업계도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반면에 올해 밀 재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실제 결과를 알아볼까요?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밀재배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역시 기대 이하였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밀 재배 면적은 6,190헥타르로 정부가 목표했던 10,000헥타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큰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밀은 이 남부지방에서 벼와 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밀은 수확 시기가 보리보다 10일 이상 늦어서 벼 모내기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이 농민들의 가장 큰 지적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보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밀도 소비를 끌어올린 요인이 현재 부족합니다. 식품업계에서 진짜 우리 밀과 보리 판매를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네요.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 동네 박벼농사 시간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듯이 농어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꼭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 함께 알아봅니다.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우리 동네 박벼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대선인데 전북도 많이 덥죠? 너무 더워서요. 요새는 그 어르신들이 양산이 아니라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요. 네. 평소 같으면 좀 모여 계실 시원한 공간들, 거기 좀 코로나19 때문에 또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이 냉난방 시설이 잘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힘들게 보내시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선풍기 한 대로 이렇게 여름을 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무래도 그 동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문을 닫아서 갈 수는 없지만, 아이고, 네. 큰 정자나무나 이런 곳 밑에서 아직도 그 평상에 앉아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동네에서 조금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게 설치돼서 괜찮은 집에서 많이는 못 모이시지만 소수 이렇게 모이셔갖고 지내시는 분도 상당히 계십니다. 네. 아유, 이 더위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8월도 안 됐습니다. 네. 아, 이런 경우에 진짜 좀 지치잖아요. 또 그렇죠. 습도도 예. 있으면 짜증이 좀 나고 별일 아닐 좀 넘어갈 일도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법률 상담을 해보시면 여름에 분쟁이 좀 더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형사사건이 많아집니다. 아이고. 다툼이 많아지고요. 네. 또 이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곳 앞에 뭐 슈퍼 조그마한 앞에 또는 동네 분들끼리 3, 4모 모여서 이렇게 술을 조금씩 드시다가 싸우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고. 특히 폭행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다음날 안 분명히 됩니다. 후회하십니다. 예. 자, 예. 농어촌에서 법적 분쟁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의 사례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이 지금 피서철이잖아요. 네. 이럴 때 피서철이면은 아무래도 뭐 방역수칙을 지키는 정도에서도 뭐 바닷가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산에나 뭐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요.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정말 한여름밤의 추억, 뭐 과거의 어렸을 적 뭐 추억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어민이나 농민들께는 굉장히 진짜 뭐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 농사를 한 번에 망칠 수 있는 일, 그런 사례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시골 인심이라는 그 말로 이렇게 다 미화를 하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뭐 사례는 엄연히 절도행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도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뭐 이렇게 자유롭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그 피서철에 농촌이나 어촌을 이렇게 여행 가신다고 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측면에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행 가는 집은 이제 우리 한 가족 여행이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진짜 수백 명이 찾아오는데 전부 다 그런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네. 추억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절도가 된다는 오늘 사례 다들 좀 짐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상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엄마, 나 쉬. 쉬? 아, 휴게소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여보, 어디 세울 데 없어? 좀 가만히 있어봐라. 국도로 빠져볼까? 쉬. 민수 좀만 참아. 민수야, 일로 와. 여기 밭두렁에 아무데나 두자. 자, 바지 내리고 쉬. 아유, 한참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이고. 아빠, 수박. 수박? 아, 어머, 그러고 보니 여기 수박밭이네. 엄마, 나 수박. 민수야. 저건 우리 게 아니야. 할머니 댁 도착하면. 아빠, 나 수박. 알았어, 민수야. 아, 잠깐만. 두고 없나? 이런 데서 사면 훨씬 싸긴 할 텐데.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댁 놀러가면 한밤중에 뒷집 참외밭에 가서 서리에다 먹고. 참 그땐 그게 재미였는데. 서리? 엄마. 여보, 내려가. 어딜? 아니, 돈을 주고 살래도 지키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럼 뭐 가져가도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아, 어떤 걸로 따? 이 앞에 요거? 아니 저거? 아주 잘 익었네 그냥. 호박은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그거랑 저기 그 뒤에 고추 여보 고추. 알겠어. 이 당신들 뭐야? 누군데 남의 밭에 들어가자. 이게 뭐야? 호박에 깻잎에 고추에 수박까지.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딴 기야? 그게 저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으면은 이렇게 막 도둑질하고 그래도 되는 겨? 이거 보세요. 도둑이라뇨. 애도 있는데 그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골 인심 되게 야박하네. 뭐야 시골 인심?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됐고, 우리 읍내 파출 소장님이 이런 도둑놈들 만나면은 말도 섞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 그랬으게. 경찰이 온 다음에도 그딴 소리 나오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해. 아니 그럼 밭을 지키고서 계시든가요. 아니 이렇게 그냥 둔 아저씨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입 깎고 얼마나 한다고. 입 깎고? 그러는 당신들은 입 깎고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몰래 훔쳐 먹으려 그랬냐? 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안 먹어. 약간 아유 내 수박 다 터졌네. 야 물안에 당장 물안에 이리 와. 어딜 잡아요. 이거 놓으세요. 아유. 나중에 동네 사람들 수박 도둑에 사람 잡아요. 이 말이 험해지니까 결국 몸싸움까지 가네요. 네. 말도 섞지 말고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이제 파출소장님이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 예. 요즘도 이런 일이 많겠죠, 진짜. 정말 많고요. 아이고. 이게 더 이렇게 억울한 게 당연히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하니까 그걸 저지하려고 많이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출동하고 이러면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을 해요. 대부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도 그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출소장님께서 혹시라도 쌍방폭행으로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바로 신고부터 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요. 뭐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했었죠. 고추 말리려면은 경찰서 앞에다 말려라. 네, 너무 심각한 정도로. 누가 가져가니까 진짜. 예.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는 이 사연 속 부부도 약간 귀여운 정도였는데 뒤로 갈수록 이게 좀 심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적발이 됐을 때 사과를 하면 되는데 좀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 자기를 좀 보호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보통 그 자기를 이제 일반적이신 분이라고 하면 그 농산물 자체를 가져가려고도 안 하셨겠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또 보호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시는데요.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농민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까지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농민들께서도 정말 인심이 아직도 농촌은 후하거든요. 사과를 하시고 죄송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고 싶었는데요. 돈을 얼마라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은 또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걷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오늘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작정하고 간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밭에서 이걸 가져가야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혼자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걸 우리가 절도라고 부르거든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서리도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절도가 되는데요. 지금 수박 이 사례에서는 부부가 이제 수박을 가지고 가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명 이상이 이제 서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범죄들은 2명 이상이 한다고 하면은 특수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서리 하나 정도 한 것까지는 뭐 우리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합의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소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제 기소유예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조금 이렇게 유예해주는 그런 형태의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고 재판도 받으셔야 되고 실제 전과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금액으로 이걸 환산하는 일단 그 2명 이상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이상의 그 금액일 때 더 큰 문제가 되나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이건 이제 양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2명이냐 1명이냐에 따라서 범죄 성립하는 그 내용만 틀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금액이 더 큰 거라고 하면 처벌이 훨씬 이제 더 세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예. 자, 지금 사례는 수박 이쪽이었는데 실제 어촌에서 예. 그 어촌계에 등록 안 돼 있는 분들이 관광 왔다가 이제 막 잡아가는 경우들 늘 듣게 되는데 이런 어촌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를 하시면서 해산물 같은 걸 채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피서 갔다가 여기 조개가 있네 하면서 조개를 이렇게 캐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양식장의 경우에는 절도가 성립할 수가 있고 네. 양식장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취한, 물론 너무나 조금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먹겠다는 욕심으로 채취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처벌받을 정도가 채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채취를 하시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또 처벌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촌에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체험 학습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시고 또 적법하게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막 장비 싸가지 마시고 현장에서 등록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공하는 걸로 체험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진짜 내가 한 바가지 가져오는 거지만 거기선 진짜 몇 톤 트럭 분량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개 채취하러 가면은요, 우리가 양파망 조그만한 걸로 한 5,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5,000원 정도 하고 채취를 하면은 추억도 쌓고 조개도 갖고 오고 또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아까 강도 얘기 얼핏 하셨거든요. 예. 절도와 강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절도를 하고 그냥 혼자 가시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사례에서도 수박을 따고 이렇게 막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그 밭 주인이신 농민을 이렇게 밀치고 뭐 다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절도를 한 사람이 잡히거나 이런 것들을 면탈하려고 그 사람들을 주인이나 물건 주인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발견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우리가 협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잡히지 않고 도망가게 되면은 절도에서 강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절도하던 사람이 체포면탈을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에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걸 한 경우에는 법에서는 중강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도에 준해서 처벌을 받고요. 심지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강도 상해라는 걸로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자기가 순간 놀래니까 실수로 이렇게 다치게 했다고 하면 강도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강도 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가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나는 그냥 소리 한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치겠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하겠지만 만약에 강도 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센 형이죠. 근데 우리가 강도치상이 되게 되면 아무리 합의를 하고 뭐 죄송했어요 하고 빌어도 우리가 집행유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경을 해도 3년 6월 이상의 형을 받으셔야 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물건을 이렇게 훔치다가 또는 이게 서리를 하다가 그렇게 되신 경우에는 싸우실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셔야지 막 밀치고 도망가거나 이러시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네. 너무 순간 놀래니까 어디 도망갑니까 하면서 이제 주인이 이 목 뒷덜미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를 뿌리치려고 와 몸을 비동거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인을 살짝 밀쳤는데 주인이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를 좀 다치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치상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했었는데
바로 구속되셨습니다. 아이고. 합의가 안 돼갖고요. 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들으셨으면 진짜 다시는 그 생각도 안 하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농민 입장을 좀 보자면, 이게 내 밭에서 누가 뭘 따간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농촌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워낙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범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신고를 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CCTV나 이런 게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설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방범 CCTV를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조금 일부 그냥 분실하셨다고 좀 이렇게 처리당하거나 이렇게 잊어버리셨다고 해서 참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우리가 농산물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게 일부 조금씩밖에 안 정해져 있거든요. 가을철 되게 되면은 고추, 쌀 이런 것들이 보관하고 있는 걸 통째로 훔쳐가는 도둑이 너무 많아서요. 네네. 그런 도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더위가 찾아온다는 절기 대서입니다.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서울, 춘천, 청주, 광주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4도, 부산 31도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체감온도는 38도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상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이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기록을 넘어서면서 4단계 조치 연장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84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일주일 만에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 확진자 수를 다시 한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00명대 후반, 많으면 1,800명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 청해부대 확진자들이 오늘 확진자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대원들은 귀국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알려진 것보다 23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확진자는 270명이 됐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도 이 반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이번 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쯤 4단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주에 비해 8% 정도가 줄었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이동량이 8.7% 정도 감소하면서 다음 주쯤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수도권인데요.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현재 제각각인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일률적으로 최소 3단계는 적용해야 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예약 시스템은 좀 보강이 됐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부터 50대 초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됐고, 엊그제는 69년생부터 71년생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이때 예약 시작 초기 때마다 접속 지연과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진을 질책하고 빠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시스템 서버 증설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증설을 하더라도 8월 말에나 완료가 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연령과 관계없이 50대 초반 국민들 모두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열리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몰려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됐죠? 네, 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단 법리에 적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된 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김경수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곧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고요. 또 김경수 지사는 출소 후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는 판결 직후 도청을 떠나며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은 크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인 행태라면서 이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 댓글 조작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권의 대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라고 했고요. 홍준표 의원도 당시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자신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TV 토론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이 두 대표는 어제 SBS에 출연해서 당대표 간 TV 토론을 했습니다. 이 대선을 포함해서 전국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내년 3월 대선 승리 해법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친문 강성 세력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며 이 조금만 다르면 배척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도와 보수의 공존을 말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은 더 이상 갈등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관점이나 북한에 대한 관점도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대표는 과거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재확인했는데요. 1인당 지급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거듭된 제안에 이준석 대표는 이 추경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이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양양자 의원은 지난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당시 양양자 의원이 회사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 기업 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이 땅은 임야여서 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도 혐의와도 이 무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인과 함께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들였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고요. 이 서영석 의원은 이 경기도 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이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지만 이 매입 시기는 이미 개발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직후여서 이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서영석 의원과 땅을 함께 산 지인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프로골프협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보복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KPGA는 어제 이 한국 프로골프협회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8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KPGA 소속의 모 부장이 동성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 9명이 가해자를 고소했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협회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긴 했지만
사유는 다른 비위였고 성추행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피해자 중 한 명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성추행 사건 보도 이후 미디어팀 직원으로서 언론 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사측은 남자끼리 이해해주면 되는 걸 자꾸 언론에 내보내서 협회 위신을 떨어뜨린다라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언론 대응 부실만을 이유로 이 징계했던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629님 천안입니다. 하우스에서 멜론 작업하는데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하셨고요. 9897님 어제 밭에서 일하다 어지러워서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물 꼭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고요. 그늘 찾아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